안녕하십니까. LLM을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AI 업무 자동화 플랫폼 노디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AI 많이 쓰시죠? 그런데 회사에서 LLM을 활용한 자동화 툴, 워크플로우를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 폭주, 직원의 AI 인간 사용, LLM이 업무 자동화에 연결되는 순간 작은 실수가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디지는 거버넌스라는 통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프롬프트로 업무 자동화를 쉽게 생성해주는 에이전트 빌더, 허용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기반의 레그 검색 시스템, LLM을 감시하고 비용을 최적화해주는 코스트 옵티마이저. 이제부터 노디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온보딩을 해야 하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궁금한 것을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온보딩 챗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챗봇은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하고 관련 문서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여러 작업이 연결된 업무 흐름을 워크플로우라고 합니다. 2023년 담당자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온보딩 챗봇 워크플로우를 선택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노드를 적절히 배치하여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에이전트 빌더 기능을 이용하면 프롬프트만으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빌더에게 온보딩형 챗봇 워크플로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빌더는 담당자의 입력을 받아 워크플로우를 기획하고 노드들을 배치한 뒤 연결된 워크플로우를 생성해줍니다.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필요한 문서들을 제공해줘야겠죠? 지식 기반에 미리 등록해놓은 팀별 온보딩 접근 제어 문서를 선택하여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챗봇 워크플로우에 얼마나 복잡한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싼 모델로,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은 비싼 모델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디지는 자동 모델 라우팅 기능을 지원하며 요청에 따라 알맞은 모델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 라우팅 설정을 키고 실제로 라우팅이 되는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의 테스트 실행을 눌러 질문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력 노드, LLM 노드, 응답 노드가 순차적으로 동작합니다. 입력이 길고 복잡할수록 자동 모델 라우터는 높은 비용의 모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행된 워크플로우에서 LLM 모델을 클릭해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요청에서는 GPT-542D를 사용했네요. 이제 이 답변을 고정으로 쉬운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비교에서 방금 실행한 로그를 기준으로 고정하고 간단한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또한 각 노드들이 실행되면서 워크플로우가 실행됩니다. 네, 마침 비교 결과가 나왔네요. 이전 입력보다 시간, 비용, 토큰 면에서 더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LLM 모델에서 상세 보기를 눌러 비교해보면 이전 모델에서 비해 더 싸고 빠른 모델인 GPT-452D를 선택하였습니다. 테스트까지 완료된 이 워크플로우를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배포해보겠습니다. 지원을 위해서 미리 신입사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놓았습니다. 좌측은 플랫폼 개발팀의 김서연 씨, 우측은 영업팀의 유준호 씨입니다. 서로 다른 계정에서 같은 챗봇에 같은 질문을 입력해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이더라도 유저가 가지는 권한과 속팀에 따라서 답변이 안전하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챗봇이 참조한 문서를 보시면 같은 입력이더라도 근거 문서가 팀별로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안전한지 한 번 더 확인해보기 위해서 플랫폼 개발팀 김서연 씨가 영어팀의 일정을 챗봇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플랫폼 개발팀 소속의 신입사원은 다른 팀의 일정을 보면 안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김서연 씨는 영업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거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디지는 철저히 권한 기반으로 정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행된 워크플로우의 비용, 권한 문제, 이상한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할까요? 노디지는 권한과 리소스 접근 제어, 보안 알림, 감사 로그를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마침 확인하지 않은 보안 알림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이선현 씨의 반복되는 권한 거부로 인해 보안 알림이 전송되었습니다. 연결된 감사 기록을 보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안 알림에 관련한 작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네요. 이렇게 위험한 사용자는 즉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리버십을 정지하고 해결 버튼을 누르면 보안 알림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는 포스트 세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기술적 챌린지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로그인 동작과 감사 로그가 동시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두 작업 중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로그인을 실패했는데 감사 로그에 성공하였다고 남거나 로그인에 성공하였지만 감사 로그에 남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동작이 엇갈리지 않게 트랜지셔널 아웃박스 패턴을 도입해왔고 로그 시스템 셀러리 워크가 주기적으로 아웃박스 테이블을 처리하여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성능 손실 없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챌린지는 모델 라우팅에서 비슷한 요청에서도 필요한 역량이 달라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단순한 안내부터 고위험 판단까지의 차이를 유사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UV 임베딩을 바탕으로 요청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는 라우터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외부 LLM이 요청에 필요한 모델의 능력을 세 가지로 평가하고 서버가 적합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실행 결과가 쌓이면 로컬 라우터가 이를 학습하고 불확실한 요청만 외부 LLM이 다시 판단합니다. 실실험에서 고성능 모델 대비하여 품질을 91% 유지하면서 비용은 약 57%, 분단 시간도 20%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웨고 소개하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하이퍼케이크 개발자 박봉준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해당 서비스의 타겟층은 어떤 팀을 기반으로 이렇게 타겟을 잡았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개발팀이 아닌 다른 팀이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운영을 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타겟층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안전하게 권한 기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드리자면은 개발팀이 아닌 부서에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른 블로그나 그런 관리하는 페이지처럼 쉽게 부여를 하고 권한 관리를 해서 오크플로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오크플로우 또한 에이전트 빌더 기능을 도입해가지고 비개발자도 좀 더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